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경매 매수 신청 대리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걸 중개사법에서 이걸 배웠잖아요. 개공이가 오로지 뭘 하고 싶을 때 경매 매수 신청 대리, 경매 매수 신청의 대리, 이 경매의 대리는 원래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걸 하고 싶으면 어디서 정하는 대법원 규칙,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어디 가서, 그렇죠,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경매 대리를 위해서만 대법원 규칙에 따라 지방법원에 등록한다 이거죠.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경매 권리분석 취득이 알선 이런 건 돼요. 또 공매도 권리분석 취득이 알선, 공매 매수 신청 대리도 다 돼. 다 되는데 오로지 경매 대리할 때만 대법원 규칙에 따라 지방법원에 별도로 등록해라. 이 대법원 규칙은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만든 거예요. 공인중개사 법령을 본따서 만들었지요. 그러니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되어라. 그 다음에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해서 뭐가 되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지방법원장에게 또 등록하면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을 꼭 거쳐서 가야 돼요. 자격증 따서 바로 가는 거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부칙상 개공, 아저씨도 안 돼. 소속 공인중개사도 안 돼. 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냐. 공인중개사법 누구 자리에? 등록관청 자리에 여기 누가 들어가게? 지방법원장 여기 들어가게요. 당연히 여기 중개업의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록관청, 대리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지방법원장이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또 중개업에는 우리 중개사법에는 여기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있잖아요. 국토부 장관 자리는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법원 행정처장이 들어가요. 법원 행정처장. 그럼 예를 들면 실무교육, 중개업 실무교육은 시도지사, 경매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실시하는 거죠. 그리고 협회는 이 중개업, 경매 양쪽 다 공제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는데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 누구 승인? 여기는 국장 승인, 여기는 법원 행정처장 승인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도 실무교육이 있고 여기도 실무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당연히 이쪽도 결격사유가 있고요. 이쪽도 결격사유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 양쪽에 서로 결격사유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쪽의 결격사유를 이미 통과했잖아 지금. 그러니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파산, 금고증 이런 것들이 여기 또 나오진 않아요. 서로 달라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도 보증 설정해야 되고 양쪽 다 보증 설정을 다 해야 돼요. 곧 나오겠지만 비교하지만 여기는 언제예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하니까 이쪽은 등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증이. 근데 여기는 이미 개공이 된 상태니까 등록번호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리 등록 신청 전에 미리 보증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쪽은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이런 차이들이 나오게 될 거다. 자, 비교해 보죠. 자, 등록 요건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등록 요건.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거나 법인인 개공이어야 한다. 그리고 경매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보증범 공제 공탁을 또 등록 요건, 등록 기준에 들어있는 거예요. 미리 하라 이거 세 가지를. 자,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X. 소공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X. 자, 비교해 봅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실무교육. 여기는 실시권자, 시도지사, 여기 누구? 법원 행정처장. 이 자리를 누구로 잘 내느냐? 지방법원장이라고 시험에 내니까 주의하셔야 돼. 지방법원장이 아니다. 법원 행정처장.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똑같습니다. 또 주의할 점은 중개업 실무교육은 법인의 사원, 임원, 대표자까지 전원 다 받잖아. 전원 다. 여기는 누구만 특이하게 대표자만 경매 실무교육을 받아요. 대표자가 직접 입찰들이 해야 돼요. 대표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자만 받는 이런 차이점들은 좀 잘 기억하자. 차이점들.
자, 이제 보증 설정은 중개업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이니까 등록 기준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여기는 대리 등록 신청 전이 미리 보증 설정이니까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이런 것도 이미 다 출제됐어요. 보증의 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이면서 매수 신청 대리 등록 기준이다. X도 이렇게 출제됩니다. 이건 등록 기준 아니고 여긴 등록 기준이다. 이거죠. 네. 자, 결격 사유. 결격 사유. 매수 신청 대리 결격 사유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와 서로 다르다. 알겠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격 사유는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이것만 주로 나와요. 나머지는 중개업과 똑같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일단 먼저 뭘 기억하냐면 중개업을 폐업했다. 중개업을 폐업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개공이 아니잖아요. 개공이 아니니까 대리인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중개업을 폐업하면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에 절대적 등록 취소를 해요. 중개업을 폐업하면 대리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폐업으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법 위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결격은 이다, 아니다. 결격은 아니다. 우리 중개업도 그 등록 기준 미달, 법인의 해산 이런 걸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결격이 아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여기 뭐가 중요하냐면 중개업을 폐업을 제외한 사유로 대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등록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밑에 시험 지문이 잘 나와요. 중개업이나 대리업의 폐업을 이유로 대리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대리 등록할 수 없다. 그럼 틀리는 거죠. 이거는 3년이 안 됐더라도 등록할 수 있는 거니까. 됐고. 자, 등록증. 당연히 누가 주죠?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은 등록한 자에 대해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당연하고. 그 다음에 개시 의무.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 등록증, 매수신청 대리 보수표, 예규가 정하는 사항을 중개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된다. 여기 예규란 말이 있는데 예규는 대법원 규칙, 하위법령을 예규라고 그래요. 예규는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가니까 뭐가 들어가는 건 몰라도 돼요. 등록증, 보수표 2가지만 나와요. 이걸 게시해라 이거야. 그럼 이쪽도 휴폐업이 별도로 있어요. 당연히 매수신청 대리업을 얼마 초과 3월 초과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대리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 휴업한 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감독법원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는 감독법원이라는 표현이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두시고요. 감독법원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휴폐업은 다 미리 신고잖아, 우리. 미리 신고하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월 얼마로 하면 틀려요? 3 이러면 틀리죠.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우리 중개사법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중개사법은 예외가 있죠.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6월 초과할 수 있잖아요. 여기 예외가 없어. 예외를 왜 안 썼는가 몰라. 실수로 빼먹은 거죠. 보고 베끼다가. 아파도 안 돼. 아파도 안 됩니다. 그냥 이거 제 생각 이거래. 건강하세요. 이런 의미로 봐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6월을 넘을 것 같으면 그냥 때려치세요. 뭐 이런 의미야 그냥. 네. 자, 됐고. 자, 이제 드디어 이제는 매수 신청 대리인 되었어. 이제 우리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자, 여기 경매. 여기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리인 되었어. 이제 위임인을 만날 거거든요. 위임인을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마치고 이 물건으로 입찰 대리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이제 대리권 받아서 우리가 경매 개공이가 참여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대리권의 범위가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리 행위의 범위. 앞에 가서 좀 볼 게 있으니까 앞에 가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앞에 가서 설명드릴 게 있어요. 앞장의 경매 절차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매각기일에 하는 일들, 여기 우리가 입찰을 대리하는 거잖아. 입찰 대리하는 거, 이 매각기일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대리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입찰표 작성 제출하겠지. 대리하는 거죠, 대리.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보증 제공. 해야죠. 아깝게 2등 했네. 차순위 매수 신고 대리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떨어졌어. 떨어지면 이제 보증금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이제 보증금 돌려받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도 신고. 여기요. 을 지분이 경매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이 입찰해서 1등 했잖아요. 이자와 같은 가격으로 내가 우선 매도 신고, 이것도 입찰하는 거잖아요. 우선 매도 신고도 대리할 수 있어요. 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단 매도 신고하면 최고가는 차순위를 밀리잖아요. 차순위를 포기하는 것도 다 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도 개공이고, 이자도 개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리인이라 이거예요, 대리.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찰장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대리하는 거예요. 이날 이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즉시 항고 이런 거 안 돼요. 인도 명령, 신청, 명도 소송 이런 거 다 안 돼요. 항고나 소송 같은 건 진짜 변호사가 대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107쪽에 대리권 범위는 딱 7가지가 되는데, 자, 매수 신청 보증 제공, 보증금 최저 매가가 10% 돈 내는 거, 입찰표 작성 제출, 또 차순위 매수 신고, 또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도 신고. 이거는 참고하세요. 임대 아파트 임차인은 임대 아파트가 건설회사가 부도나서 동호수별로 경매가 되면은 거기 우선 분양받았을 때 임차인들은 매각기일에 앉아서 최고가랑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도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개정되기 전에 지어진 임대 아파트만 적용이 되니까 모든 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엔 이건 잘 안 내요. 그냥 임차인의 우선 매도 신고도 있다. 임대 아파트. 그다음 공유자나 임차인이 우선 매도 신고하면 최고가를 차순위로 보게 됐잖아. 그 차순위 지위를 포기하는 거 할 수 있다. 그래서 입찰표 내면서 돈 내기, 아깝게 차순위 신고하기, 떨어져 돈 받고 집에 가기, 우선 포기하기. 7개만 할 수 있고, 즉시 항고 X, 인도 명령, 명도성 X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X로. 그다음에 대상물은 토건, 입광공인데 당연히 시험엔 입광공이 잘 나옵니다. 임목 또 저당권 주된 목적이고요.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저당권 설정을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경매 가능하지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입광공은 중개대상물이다. 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지 않는다.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 포함된다. 그래서 입광공은 맨 처음과 맨 끝에 있다 공부하면 돼. 우리 중개대상물이 맨 앞에 있잖아. 경매 우리 맨 마지막 번이잖아. 맨 끝에 있다. 입광공은 맨 처음과 맨 끝에 있다 공부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걸 알았어 이제. 알았으면 이제 위임위를 만나야죠. 위임위를 만나는데, 자, 잠깐 좀 보셔야 돼 이제. 이자를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사건 카드라는 걸 쓰게 돼요. 경매나 이런 것들을 사건이라고 불러요. 사건. 사건 카드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데 그냥 고객 카드라고 이해하시면 돼. 고객 카드. 자, 위임인이 찾아와서 저 경매로 집 사러 왔어요. 개공이 어서 와요. 그러면 이제 사건 카드를 쓰는 거야. 첫 번째 1년 번호. 당신이 내 올해 200번째 고객입니다. 위임인의 성명과 주소, 위임받은 연, 월, 일 이걸 일단 처음에 이걸 쓰는 거예요. 쓴 다음에 개공이 이제 물어봐요. 아니,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 위임인이 그러겠죠. 저는요, 아파트 사고 싶고요. 면적은 이 정도, 가격은 이 정도고, 지역은 여기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런 걸 원해요. 이러거죠. 개공이 알맞는 물건을 골라서 이따 확인 설명합니다. 확인 설명했더니 위임인이 마음에 든대. 입찰 대리 해주세요. 청약. 알았어요. 승낙. 그럼 이제 무슨 계약이 체결되냐면 위임 계약이 체결됩니다. 위임 계약이 체결되면 이제 내가 설명했던 걸 확인 설명서 써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개공인은 그 입찰 대리한 물건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제 경매 사건 번호, 어디 지방법원에 어디 지원에 뭐 소재지, 면적지 뭐 이런 걸 쑥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이 나한테 위임한 내용은 권리분석과 취득의 알선을 원했느냐, 매수 신청 대리 원했느냐. 매수 신청 대리 원했지. 그리고 이제 떠나. 아까 우리가 배웠던 7가지 행위를 하는 거야. 입찰했는데 1등 금이환영. 금이환영 있죠. 그럼 이제 결과 쓰나요? 결과 씁니다. 결과. 입찰에 참가했는데 성공, 입찰에 참가했으나 실패, 술 먹고 못 갔음. 3가지가 있어. 그럼 이제 성공. 그 다음에 이제 뭐 받아야지? 보수. 얼마 받았다 보수 쓰는 거예요. 보수도 여기다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서명 날인하는 거죠. 서명 날인하고 이걸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5년. 이 사건 카드는 고객 카드라서 위임인한테 주진 않아요. 내가 그냥 보관만 하는 거예요. 보관만.
너를 처음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다 기록하는 게 사건 카드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시작합니다. 사건 카드, 사건을 위임받은 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경매를 집 사러 왔다는 얘기예요. 사건 카드에다가 일련 번호, 경매 사건 번호, 보수액, 주소 성명 이걸 쭉쭉 앞으로 적어 나갈 것이고 여기다 뭘 하시고 서명 날인 한 다음에 이걸 몇 년간, 5년간 보존해라. 서명 날인 네 글자 붙어 있잖아요. 이 동네는 원래 붙어 나와요. 서명 및 날인인데 서명 날인 붙여 나옵니다. 붙여 나오면 그냥 맞다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3년짜리 없어요. 5년짜리만 나와요. 5년짜리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뭘 배우냐면 사건 카드,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 보수 받으면 영수증이 있거든요. 세 번 서명 날인 할 거거든요. 서명 날인 할 땐 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중개 행위를 위해서 등록한 장에 등록한 그 인장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지. 경매 도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개 도장으로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이렇게 서명 날인은 3번 한다. 그리고 5년짜리는 2번 나올 거예요. 사건 카드 5년, 확인 설명서 5년 이게 2번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사건을 위임받았다. 집 사러 왔어요. 집 사러 왔어요. 개공이 어서와. 일련 번호, 성명 주소, 연월일 썼죠. 그리고 물어보죠.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저는 이런 걸 원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자, 화살표. 자, 개공이 매수 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이 말은 저는 이런 것을 원해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을 원해요 라는 걸 위임받은 거예요. 의뢰인이 전 이런 걸 원해요. 개공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이런 걸 위임받은 거예요. 이런 걸로 입찰대리 해주세요. 이렇게 위임받으면 세 가지를 위임인한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요. 확인 설명하라는 얘기지. 세 가지. 권리관계, 또 경제력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세 가지 외우셔야 돼. 남자친구 이름은 권리, 여자친구 이름이 경제 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경아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지었어. 경아. 다시 남친은 권리, 여친은 경아. 둘이 결혼했는데 딸을 낳았어. 딸이 참 부담스럽게 생겼어요. 딸이 부담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다시 남친은 권리, 여친은 경아, 딸은 부담. 세 가지를 설명하라고. 설명했더니 뿅 갔어. 뿅 갔습니다. 당장 입찰대리 해주세요. 알았어. 청약 승낙, 위임계약. 그래서 이렇게 위임계약이 체결됐어. 위임계약이 체결되면 이건 이제 뭐냐면은 입찰 대리가 결정이 된 거예요. 입찰 대리가 결정된 것이 바로 위임계약 체결이라는 이게. 입찰 대리가 결정이 됐어. 그럼 이제 당연히 내가 확인 설명했던 걸 서면 작성. 이게 확인 설명서 작성. 아까 뭐랬어? 서명 날인 인장 찍으랬죠. 이번엔 확인 설명서니까 교보도 해야지. 사건 카드에 포치게스 빵 찍어서 몇 년간? 5년간 보존한다. 5년간. 이런 것들 다 시험 지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위임계약 체결해서 확인 설명서 써주고 그대는 떠나라. 개공 입찰 대리가 떠납니다. 그래서 대리 행위하는 방식, 입찰 대리하는 방식.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내라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우리 아까 7가지 할 수 있었죠. 입찰표 작성 제출, 매수신청 보증 제공, 차손이 매수신고,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그 다음에 우선배도 신고, 포기한 행위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할 때 자, 이를 입찰표 쓴다. 입찰표. 자, 입찰표를 작성한다고요. 작성하면 이제 본인 이자는 갑이라 합시다. 이자는 을이라 합시다. 본인 갑, 대리인 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당연히 뒤에는 갑이 써준 뭘 내야 돼요? 위임장, 또 인감증명서 내야 되죠.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이 대리인 등록증 사부를 내야 돼요. 왜? 나는 지방법원에 등록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등록증 사본 이걸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서 입찰대리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대리권 증명하는 것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라 이거야. 그런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7가지 행위를 동시에 할 때는 한 번만 내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고 해야 되지. 입찰표 내고 보증도 내고 그날 차순위 신고하고 그날 쩔어도 돈 받고 이러잖아요. 이거 또 낼 필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한 번만 내는 걸 가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워볼게요. 앞장으로 좀 잠깐 갔다 와야 되거든요. 앞장으로 좀 갔다 오자고요. 경매 절차에서 자, 이날이 매각기일이잖아요. 매각기일. 매수 신청 보증 제공, 입찰표 작성 제출, 차순위 매수 신고, 이날 떨어졌어.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주고 신청을 행위, 우선 매도 신고 이런 거 하잖아요. 하는데 이자가 예를 들어 차순위가 되었다 칠게.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입찰표 작성 제출, 매수 신청 보증 제공할 때 한 번 냈잖아요. 대리권 증명서를 냈어. 차순위 매수 신고할 때 또 낼 필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또 낼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차순위를 해놨어. 해놨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허가 받았어. 허가 받더니 다음 페이지 가서 이제 대금 납부 매수인이 대금을 냈어요. 매수인이 대금을 내서 소유권 취득했어, 지금. 소유권 취득했으면 차순위는 이때 어디 있어요? 차순위는 그때 매수 책임을 벗게 되고 그때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때서야 차순위는 보증을 돌려받잖아요, 지금. 이때 또 내야 돼, 안 내야 돼? 대리권 증명서면을. 또 내야지. 왜? 같은 날이 아니잖아요. 같은 날이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날, 같은 장소일 때만 한 번만 내는 걸 가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 돈 찾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남의 돈 찾으러 가는 거예요. 가서 또 그래요. 저예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공무원이. 누구? 저번에 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7가지를 동시에 할 때만 한 번만 내는 거로 가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날이면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날이라도 장소가 다르면 또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내는데 법인은 아까 대표자가 직접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이외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추가로 내야 돼요. 그리고 개공이가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매각 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고 개공이가 그 경매에 직접 참여해서 하는 얘기예요. 누구 다른 사람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소공의 대리 출석 X, 보조원의 대리 출석 이러면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찰 대리해서 1등 했어.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뭐 받아야죠? 돈 받아야죠, 이제 돈. 예익에서 정한 보수표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아요. 이때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 예익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2, 3, 4번 중요합니다. 자, 개공인은 보수표 보수를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위임계약이 체결된 때 이러면 안 됩니다. 위임계약 체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돼. 위임계약 전에. 위임인이 감동해서 확인 설명했더니 감동해가지고 이걸로 입찰 대리 해주세요. 눈물이 글썽글썽. 개공이 알았어 하기 전에. 야, 정신 차려. 또 500 이렇게 설명.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 위임계약 전에 미리 설명해야 돼. 이거 조심하고. 다음 보수 받았구나.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 서식이 있다는 거야. 특이하죠. 영수증 서식이 있고 여기에 서명 날인하고 교부도 해라 이거야. 영수증이 있다는 거 말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급 시기는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보수도 약정 없을 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잖아요. 여기도 약정이 없구나.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매각대금 지급 기한이니까 잔금 되겠죠. 잔금 때.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가 참 중요합니다. 위임인을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의 과정. 자, 이제 나머지 짜투리 내용인데 첫 번째 보증 설정.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법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 그럼 언제 하라고?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은 등록 전에 미리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틀리게 잘 나와요. 여기요. 대리인으로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이게 X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잘 틀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건 중개업 쪽이잖아. 중개업 쪽.
중개업적이니까 여기는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 맞는 지분, 틀린 지분을 다 알고 가셔야 되고. 그다음 보증 설정 금액은 중개업 똑같아. 법인 2억 이상, 분사무소보다 1억 이상 추가, 공인중개사 이랑 똑같이. 그다음 명칭 표시. 개공인은 사무소 명칭이나 간판에다가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원의 명칭 휘장을 여기다 쓰지 마라 이거야. 이게 우리를 변호사처럼 보일까봐 그런 거래요. 별 걱정을 다 해. 우리를 누가 변호사로 보냐고. 그래서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무소 명칭 간판에 법원의 휘장, 명칭 휘장을 쓰지 마라 이거야.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법원의 명칭 휘장을 표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행정처분. 행정처분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볼게요. 절둥치, 임동치, 절대적 업무정지, 그다음 절차입니다. 절차인데 이쪽이 좀 정리가 필요해. 요즘에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자, 갑니다. 매수 신청 대리 절둥치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절둥치는 일단 이 네 가지를 묶어보고 그다음에 이 두 가지 묶어보고 이렇게.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결격 사유가 되었다면은 중개업이 등록 취소될 예정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취소도 되는 거죠. 또 폐업 두 개 있어요. 중개사무소를 폐업 신고했다. 대리업을 폐업 신고했다. 이 대리업에 폐업 신고 들어있는 건 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매수 신청 대리 폐업 신고를 감독법원에 했어요. 폐업 신고 받아주면 되잖아. 왜 등록을 취소해? 아니, 중개업의 폐업 신고는 이해돼. 중개 폐업 신고는 개공이 아니니까 대리 등록을 취소한다 이거지. 근데 매수 신청 대리 폐업 신고 들어오면 받아주면 되잖아. 100개 다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아니면 서운했던가 봐. 지방법원장이. 매수 신청 대리 폐업 신고 들어오니까 벌써? 내가 저번에 얼마나 힘들게 너한테 등록을 해줬는데 너 어이없어. 너 서운해. 너 취소야. 이렇게 아니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어쨌든 폐업 신고 됐고. 그 다음에 자격 취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됐다. 당연히 중개업에 등록 취소될 테니까.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됐으니까. 그쪽 취소되면 이것도 취소해야죠. 그 다음 두 가지 뭐가 중요하냐면 당시. 이 당시가 중요합니다. 등록 당시 대리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던 경우, 등록 당시 결격이 있었던 경우. 그럼 너는 그 당시 등록이 안 됐어야 되잖아. 그럼 왜 등록이 됐니? 되는 것처럼 꾸몄다는 얘기잖아. 거짓 부정 등록을 쓴 거예요. 얘네들은 거짓 부정 등록도 잘난 체한 거죠. 중개사법에 거짓 부정 등록 써 있으니까 진짜 없어 보이게 정확한 뜻을 알려줄게. 등록 당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던 거야. 등록 당시 결격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등록 요건을 갖춘 것처럼 결격이 없는 것처럼 꾸민 거지. 당신은 절둥치여 이렇게 외우세요. 당신은 절둥치여 이렇게 외워요. 당신은 절둥치여 이렇게 외우세요. 당신은 절둥치여. 그 다음에 여기 1, 2번. 여기는 뭐냐? 임등치인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 후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등록 후 결격 있게 된 경우는 임등치다. 당신은 절둥치야. 후는 임등치야. 이거 아마 바꿔서 낼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절둥치가 아닌 걸 찾아라. 그럼 항상 답이 임등치니까요. 이게 나오거나 절둥치가 아닌 걸 찾으면 되겠지. 또 이렇게 낼 수도 있죠. 등록 후 대리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대리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죠. 우리 임등치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면 틀리는 거잖아요. 당신은 절둥치야. 후는 임등치야. 그 다음에 각종 서식 있어요. 이런 거는 외우기 어려워. 사건 카드 작성, 보존 안 했어, 확인 설명서, 교부 보존 안 했어. 이런 것들은 사실 중개사법은 업무정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굳이 외우지 마요. 힘드니까. 5번은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5번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최근 1년 동안 이 규칙에 따라서 2번 업무정지 받았고, 매수 신청들이 업무정지예요. 또 업무정지 위반했잖아요. 이게 업합회 업두개일 때는 중개업은 절둥치인데 대리업은 임등치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면 대박이죠. 절둥치 아닌 걸 찾아라. 이게 나오면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네. 아직 아무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업합회 업두개는 여기는 임등치구나. 그다음 여기는 업무정지 하여야 한다도 있고 업무정지 할 수 있다도 있는데 이거는 절대적 업무정지라는 건 업무정지를 꼭 하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업무정리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거 업무정리 할 수 있다도 있는데 업무정리 할 수 있다는 포기에 못 이어 이거는 못 이으니까 업무정리 꼭 해야 된다만 기억하자. 중개사무소를 휴업했네. 대리업을 휴업해서 또 서운한 거야. 벌써 휴업이야? 진짜 너 정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격정지, 여긴 업무정지. 이게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자격정지가 소공이 받는 거잖아요. 내가 데리고 있는 소공이가 중개업을 하다가 자격정지 받았는데 아니 내 매수 신청들이 업무정지를 왜 주는 건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건 베끼다 그리는 거예요. 자격정지가 뭔지도 모르는 거 봐요. 개공건조하는가 봐요. 근데 이게 어쨌든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기 폐업, 자격 취소, 등록 취소는 절동치, 휴업,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쩔업. 이걸 쩔업이라고 외우거든. 절대 업무정지 쩔업. 여기다 적어놨어. 폐업과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는 절동치, 휴업과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쩔업. 절대적 업무 정지다. 이거 바꿔치기해서 문제를 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참 여기 안 했다 여기 안 했네. 행정처분. 자, 등록이 취소됐구나. 등록이 취소되면 당연히 등록증을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되겠지. 반납. 업무정지 특이해요. 한 달부터 2년이에요. 한 달부터 2년씩이나 돼요. 3번도 출제됩니다. 대리 등록이 취소됐구나. 그럼 사무실 내에 외부에 대리 업무 표시를 다 제거해라. 스티커 제거제 쭉 뿌리고 박박 긁어내야 돼. 근데 주의할 점이 이거 또 업무정지, 이게 대박이네요. 업무정지 받으면 업무정지라고 출입문에 쓰라. 황당한 제도죠. 업무정지라고 출입문에 쓰면 동네 망신당하죠. 다행히 업무정지 쓸 때 우리말로 쓰는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영어로 쓰면 다 알아먹으니까 뭐 불어 이태리어 이런 걸로 쓰면 되죠. 특히 제일 못 알아보는 말이 아랍어에서 아랍어. 괜히 아랍어인가? 아무도 못 알아보니까 아랍어지. 네. 그리고 업무정지로 쓸 때 꼭 같이 쓰면 됐어. 중개업은 살아있다고 써야 돼. 여러분 중개업은 살아있어요.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문제를 풀어봅시다. 매수신청 대리. 자, 68번. 옳은 걸 찾아보자. 옳은 거.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X. 개설 등록하고 해야 되죠.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된 개공인은 매수신청 대리함에 있어서 매각청과 집행법원에 보조원을 대리 출석한다고? 웃기고 있네. 차라리 소공이 가든가. 자, 개공이 직접 출석이죠. 자,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공은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간을 누구? 지방법원장에게 대리 등록을 해야 된다. 일단 후보죠.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공인은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았구나. 법원에 매각 허가일전에 항고도 할 수 있어? 항고 안 되죠. 즉시 항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 개공인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등록증 사본을 한 번 제출하면 다음 날부터는 영영 내지 않아도 된다고. 웃기고 있네. 누가 나 알아보나? 당연히 탄핵해야죠. 답 3번. 약간 어려운 게 이 정도 수준이에요. 69도 되게 잘 만들어진 문제예요. 자, 갑은 매수신청들이 등록한 개공을한테 이자가 위임인이구만. 위임인은 갑이다. 매수신청들이 위임을 했다. 틀린 걸 찾아보자. 자, 보수 지급 시기. 위임인과 개공, 약정업수나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맞았어. 자, 개공을은 차순위 매수신고 대리할 수 있다. 잘했죠. 개공인은 매수신청대 등록증을 중개사무소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라. 잘했어. 그 다음에 갑의 중개업을 휴업했다. 휴업. 그럼 지방법원장은 대리 등록을 취소하라고? 아니지. 휴업이 아니라 폐업이겠지. 폐업. 폐업했을 때 절동치. 휴업은 절대적 업무정지. 쩔업. 사건 카드에다가는 중개 행위를 위해 등록한 인장으로 서명 날인해야 되죠. 정답은 4번.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중개 실무는 뭐 전범위를 다 다룬 건 아닙니다만 경매와 대리 쪽 문제가 꼭 나오니까 이쪽을 다뤘고, 그다음에 앞에 법령 파트는 100% 다 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을 다 마쳤고, 이제 보통 기본서 강의나 요약집 강의보다는 짧아요. 시간이 좀 짧잖아요. 어떤 건 뭐 20분짜리도 있고 뭐 30분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좀 개수가 좀
강의 개수는 많게 느껴질지라도 실제 시간은 짧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많은 내용을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문제도 같이 풀어보시고. 문제도 70문제 정도 가까이 풀었잖아요, 지금. 됐죠. 문제 다 풀면서 이 정도 진행했잖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우리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여기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